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두 합격하도록 합시다.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제가 해야 될 과목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제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고요. 제 이름은 이동희입니다. 이동희고 전화번호는 010-3564-0283입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미리 주게 된 이유는요. 빨리빨리 눈치껏 받아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전화번호를 갖다 미리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오다 보니까 저보고 어쩌라고요 그러면. 가서 조절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할 테니까 조절해보라고. 아니 저는 아직까지 태어나서 저쪽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뭔가 시자라 뭐 심하다 그러면 아는 분들이 좀 만져야지. 뭐 지금 잡음 나오네? 저는 멀쩡한데? 하여튼 들어보세요. 일단 전화번호를 드리게 된 이유는 1년 동안 여러분과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되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그 수업 시간에 잡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잡담하지 말고. 제가 방금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오기 때문에 이 공부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얼굴이 안 보이니까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 드린 것은 급하면 전화하시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1년 동안 해야 되는 게 땅입니다. 땅.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은 주로 건물보다도 땅이 많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땅 중개해야 돼요. 땅 중개하는 것은 제 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땅에 대해서 여러분이 혼자서 땅을 갖다가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변에서도 땅을 살 수 있고 팔 수 있고 좌우지간 땅에 대해서 무슨 결정을 한다 그러면 결정 전에 미리 자문 한번 구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문 구하게 되면 100% 만족 못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이죠.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해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게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고 여러분이 합격하게 되면 합격한 다음에 개업해야죠. 개업하려면 뭘 받아야 돼? 그러면 실무 교육을 갖다 협회에서 받을게요. 협회에서 실무 교육 받게 되면 실무 교육할 때 제가 토지 쪽은 제가 토지 교육을 하니까 토지 담당을 제가 하거든요. 담장이 아니고 담당입니다. 토지 담당. 그러니까 나중에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쪽은 저한테 운 좋으면 저한테 교육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세종시 다 아시죠? 원주 혁신도시 분위기 좋죠? 세종시는 무슨 도시요? 행정도시. 분위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가지고 세종시에서 저도 친구랑 같이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 하는데 주로 하는 게 이 지금 중개업 하는데 주로 할 수 있는 게 다른 건 제가 할 수가 없고 저는 아는 게 땅밖에 없으니까 땅에 대해서 중개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자기가 직접 하든 주변에서 하든 하여튼 땅에 대해서 뭔가 결정한다 그러면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한번 판단해보라는 얘기요. 판단 한번 자문을 한번 구해보고 그리고 결정하는 게 좋은데 최근에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러면 두 가지 사건입니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갑은 대구입니다. 대구. 갑은 대구에 있는데 대구에 있는 갑이 제가 그 학원 11월 달에 딱 가가지고 전화번호 주면서 땅에 대해서 뭔가 결정하려면 미리 한번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은 이미 땅에 대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땅을 사고 하여튼 사고 난 다음에 전화하지 마세요.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 열받아요. 사고 난 다음에 이미 지나가니까 전화하지 말고 어제 제가 서울 가니까는 봉투가 A4 용지로 봉투가 하나 따고 왔어요. 보니까는 그 봉투가 어디서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와가지고 이름이 있고 전화번호가 있는데 제가 핸드폰에 그 이름을 치니까 안 나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무슨 일일까 해가지고 그거 딱 뜯어봤더니
등기부 등본부터 해가지고 편지를 갖다 2장 주저리 자기 사연을 쓰고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어떻게 좀 뭔가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분 봤더니 그분도 안타깝게 지금 기획부동산에 속아가지고 근데 그분은 기획인 줄 알고 산 거예요. 자기 친구가 거기 근무하니까 사실 내가 기획부동산 근무를 하는데 친구야 네가 좀 사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돈이 있는데 탈탈탈 털어서 샀어요. 샀는데 문제는 그 토지를 갖다 분석을 해보니 토지는 너무 좋아요. 그건 맹지도 아니고 계획관리고 토지는 너무 좋은데 개별 공시가가 제곱미터당 1,500원 나옵니다. 제곱미터당 1,500원. 평당 얼마입니까? 곱하기 3.3. 3.3 하게 되면 대충 해가지고 한 평당 한 5천, 5천 예를 들어서 평당 5천이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지금부터 지금이 16년이면 3년 전에 평당 얼마에 샀냐 그러면 평당 39만 원 샀어. 39만 원 사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중개사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분은 지금 부산서 동영상 듣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마침 잘 됐다는 얘기가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땅 가치가 적정한가 이게 궁금하고 내가 이만큼 샀는데 이걸 갖다가 보유해야 됩니까? 처분해야 됩니까? 그거를 갖다 주저주저 사연을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전화통화했는데 이 토지는 얘기했죠. 이 토지는 좋은 땅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주 좋은 땅인데 땅은 좋은 땅인데 그것은 팔리지 않습니다. 왜 팔리지 않냐 그러면 이 사람은 몇 평 샀는가? 이 사람은 100평을 샀는데 100평 샀는데 그 100평이 어떻게 샀냐 그러면 도로가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산인데 기획부동산이 칼질을 아주 이쁘게 칼질을 잘 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평씩 쪼갰냐 그러면 700평씩 700평 쪼개가지고 이걸 갖다 몇 명한테 팔았는가 지금 이분이 100평 산 것 보니까 7명 나눠 판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분할해서 팔았으면 괜찮은데 지분으로 파니까 이 지분이 700분의 100평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분 100평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땅은 좋은 땅인데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 누가 이렇게 그러니까 간혹 가다 이런 분도 있어요 지금. 요즘 아직도 이렇게 지분으로 거래한 분이 있습니까? 있어요. 간혹 가다 모르고. 일반인들이 권하요. 일반 중개업자가 권하게 되면 안 사는데 누가 권하면 사냐 그러면 자기 주변이 권하면. 그러니까 사기꾼은 우리 주변에.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누가 뭐 권한다 그러면 그 사람 사기꾼인가 잘 봐야 돼요. 처음부터 괜히 의심하면 안 되니까 사라 그러면 그 땅 가지고 집원을 들고 오란 얘기입니다. 와가지고 전화 한번 해보란 얘기야. 확인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분한테 이 땅은 좋은 땅인데 팔리질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니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앞뒤가 왜 좋은 땅인데 안 팔리니? 땅은 좋은 땅인데 이게 지분해가지고 요즘 이렇게 거래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만약 이 땅 팔아달라고 중개사무소 들고 가면 중개사무소에서 면박당해. 장난하냐고. 요즘 이런 거리가 어디 있냐고. 근데 그분은 순진하게 산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대구 갔더니 대구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대구에서. 한 분이 딱 제가 저런 얘기 했더니 그 다음 주 수업 나가기 전에 카톡 왔습니다. 카톡 왔는데 교수님 있잖아요. 내가 18평을 샀는데 18평. 우리 시험 볼 때 계산기 씁니까? 안 씁니까? 씁니다. 그럼 평소에 계산기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꺼내놓고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자, 18평 샀는데 18평 샀는데 이 땅 제대로 잘 샀는가 확인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럼 내가 그럼 집원 주라 그랬더니 집원을 2개 주는 거예요. 2개. 집원을 2개를 주는데 2개 주면서 자기는 18평 샀는데 하나는 4평짜리고 하나는 14평짜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땅을 4평을 사고 14평을 사냐고 말도 안 돼. 그리고 처음부터 18평 이 자체가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4평이라는 거 땅을 봤더니 그 집원을 찍어봤더니 얘는 50평으로 나오고 14평이라는 거 집원 찍어봤더니 얘는 500평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당신이 뭔가 판단을 잘못한 모양이라고. 당신이 준 집원들은 내가 확인해 봤더니 4평짜리는 50평이고 14평짜리는 500평이더라.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안 그렇대요. 안 그러면 뭐가 안 그렇냐고. 맞다니까 내가 확인했다니까. 이것만 가지고 확인했다니까. 그분이 아니 나는 다 해가지고 18평 샀는데 그래서 너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럼 이 집원이 아니지. 그러니까 집원이 맞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사람이 계약서 등기등본 다 들고 왔어요. 딱 들고 왔더니 이분은 어떤 거 샀냐 그러면 도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이 땅을 이렇게 샀는데 이게 몇 평이요? 500평.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맹지요. 맹지 탈출 삽니다. 몇 평이요? 50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몇 평 사고 14평, 몇 평 사고 4평. 그러니까 이게 등기부 등급을 말합니까? 500평분의 사진 제곱미터요. 500평분의 몇 평이요? 14평. 얘는요 50평분의 4평 이러고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 또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런 땅을 샀냐고. 그래서 이 땅을 왜 샀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싸서 땅이 싸가지고 얼마나 쌌길래 쌌냐 물어봤더니 자 이거 다 사가지고 이거 2,500 정도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평당 얼마에 샀냐? 평당 140만에 샀어요. 자 계산해 보세요. 아까 계산 준비하라 했잖아요. 계산 준비하라고. 빨리 해봐요. 누가 해주는 거 본인이 해야 되니까. 폰 없습니까? 우리 막내 어디를 갔죠? 막내? 얼마요? 네, 2,520만 원. 그러니까 이분은 저는 기가 막힌 것은 왜 이거를 안 보고 이거를 보냐 이걸 다 해봤자 얼마밖에 안 돼요? 2,500밖에 안 되니까 이분 말이라면 싸서 샀습니다. 싸다는 것은 총액이 2,500밖에 안 되는데 내가 태어나서 내 돈 두고 땅 사가 처음으로 내 명의로 뭐가 있다고? 땅 소유권이 생겼다고. 너무 싸니까 얼마입니까? 2,500이니까. 근데 문제는 평당 가격이 얼마라고요? 140만 원. 그러면 아니 근데 네가 산 이유는 뭐냐? 쌌다는데 그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걸 물어봤더니 이 땅이 나중에 투자 가치가 있다던데요. 누가 그러대요? 동생이 그러던데요. 무슨 동생인데? 친한 친구 동생.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의도로 해가지고 지금 당장 전화 한번 해보라고. 전화했어요. 동생이 받았어요. 자, 나 좀 바꿔줘 보라고. 그러니까 동생과 통화하다가 있잖아 교수님 바꿔달라는데 왜 그런데? 그러니까 다 들리니까 이 땅에 대해서 좀 궁금하대 물어본대. 그러니까 동생이 뭐라는 줄 아세요? 언니 내가 지금 바쁜데 나중에 통화하면 안 될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 지금 좀 얘기하면 쓰겠는데 아니 내가 바쁘니까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할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 듣고 있으니까 그럼 내 전화번호 주고 내일 오후에 반드시 통화 한번 하자고 얘기하라고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일 오후에 전화 와야 하나요? 안 와요. 일주일 기다려 안 와요. 일주일 뒤에 가니까 이 친구가 학원에 안 나와요. 2주 뒤에 안 나와요. 3주에 안 나와요. 어디 가세요? 이거 머리털 뽑으러 갔어요 지금. 가만 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 동네는 이거 30만 원 넘어가면 비싼 지역인데 어떻게 너는 140에 샀냐? 이 140에 사가지고 너 이거 일단 샀다고 그럼 이거 지금 한번 팔아보라고. 140에 산 거 니 한 14만 원 한번 팔아보라고. 팔리는가 안 팔리는가. 이런 땅을 누가 삽니까 이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요. 이 사람은 차라리 저한테 안 물어봤으면 그잖아요. 질문을 안 했으면 차라리 자기는 열심히 공부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중개사 공부. 물어보고 난 다음에 상황을 알고 나니까 열받는 거죠. 어쩐다고? 공부가 지금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공부가 들어오겠냐고 때려치고 지금 쫓아갔어요 지금. 그래서 이미 사고 치고 난 다음에 어쩌라고요? 전화하지 말라고요. 이건 어떻게 방어도 안 되고 나중에 기분만 나쁘니까 모르고 살아야 되는 거고. 이게 첫 번째 사건이요. 두 번째 사건은 자 을입니다. 을. 이분은 나중에 분명히 만날 겁니다. 을인데 을이라는 사람은 어디 말하면 그 친구는 이 강의 들을 수도 있어요.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고 이 친구가 이번 시험에 작년쯤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 하겠냐. 주변 사람들한테 공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주변에서 누군가 땅을 사든가 팔려면 나한테 한번 물어보고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딱 얘기하니까는 바로 누가 자기 시어머니가 바로 그러면 며느리 네가 아냐? 그러니까 제가 좀 압니다. 공부 좀 해서 압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 땅을 살려고 하는데 누가 나한테 사라고 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데 그럼 네가 이 땅에 대해서 알아봐라. 그러니까 오케이 걱정 마세요. 알아봅니다. 근데 이 친구는 경상북도에 사는 사람이고 이 시어머니가 사겠다는 상은 전국에서 분위기가 가장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1번 제주도. 지금 제주도 가장 분위기 좋고 2번이 평택하고 그리고 세종. 3순위에 원주도 들어와요. 원주도 들어오고 진주도 들어오고 혁신도시. 그게 지금 분위기 괜찮다고. 평택에 있는 땅인데 그 땅 면적이 커요. 몇 평입니까 하면 3,500평. 엄청나게 큰 땅이요. 3,500평을 사는데 이 친구가 자 시어머니가 지분을 이제 땅 주소를 딱 주니까 이 지분을 갖다가 저한테 보내가지고 교수님 이 땅의 가치 좀 평당 가격 얼마인가 가치 좀 알아봐 주세요. 그 제가 오케이. 저는 제가 이제 부동산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귀신이 돼가지고 전국의 땅값 얼마인지 다 알아야지.
제가 전국을 다 돌아다녀가지고 울릉도만 빼고 제주도도 알아요. 근데 울릉도는 빼고 강원도 이렇게 동쪽 있죠, 동쪽. 석초 그쪽 라인은 제가 모르겠고 원주도 알아요, 원주도 알고 춘천도 알고 행성도 알고 웬만한 데 땅 가치는 웬만큼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합니까? 저는 귀신이니까. 제가 귀신을 보니까 사람을 보입니까? 귀신이 아닌 이상 전국의 땅값을 제가 무슨 수로 알겠냐고 알 수가 없지. 근데 전국에 어떻게 합니까 하면 저는 모르지만 그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저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중개하는 분들이 한 500명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도 10명 넘게 있어요. 지금 가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평택에서 중개하는 학생한테 그 중개해서 합계해서 하고 있는 사람한테 바로 주면서 빨리 이 땅의 가치를 알아내라. 지금 우리 학원 생긴 지 몇 년 됐어요? 우리 학원 생긴 지 몇 년 됐어요? 네, 2년째입니다. 2년째. 아직 합격자를 한 번도 배출 못했지만 어쨌거나 작년에 생겨가지고 넘어왔으니까 2년째인데 이 학원가에서는 이 선후배가 엄청 중요해요. 선후배가. 그럼 우리 학원은 선배 있어요? 없어요? 없죠. 후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이 처음이죠. 처음이죠. 선후배 관계 엄청 중요한데 선후배 없어도 우리 어떻게 중개할까요?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한테는 전국적인 선배가 몇 명 기다립니까 하면 전국적으로 7,000명 정도가 준비되어 있어요. 원주에 못해도 10명 이상 있어요. 지금 없는 것 같지만 이분들이 지금 저랑 같이 동시에 지금 모여가지고 전국에서 지금 공동으로 해서 공동 중개한다 해가지고 지금 중개만 만들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원주에서 혹시 땅 판다 산다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규모가 너무 큰 건 안 되는 거고 규모가 너무 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고 작은 것들은 그쪽한테 의뢰하게 되면 가치도 금방 알고 쉽게 팔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런 모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평택 가게 되면 나중에 제가 나중에라도 카페 알려주면 이 카페에 들어가면 거기에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여러분이 들어가면 10기입니다. 10기. 10기다 그러면 이 카페 만든 지가 지금 10년째 됐다는 얘기고 여기 있는 사람 전국적으로 지금 흩어져 공동중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한테 빨리 물어봤더니 얼마냐 물어봤더니 이 땅 가치는 40만 원입니다. 왜 40만 원인가 설명을 정확하게 해줘요. 현재 그 땅, 그 지역의 시세는 50에서 55입니다. 그 지역의 시세는 50에서 55만 원 선에 거래가 되는데 이거는 40만 원 이상 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땅이 이렇게 해가지고 땅이 이렇게 국자처럼 생겼어요. 모양새가 좀 이상하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전체에서 얼마? 전체에서 3,500평인데 그 친구 말에 하면 이 폭이 너무 작은데 이 땅인데 이게 아마 500평에서 600평은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폭이 이게 한 6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건 쓸모없는 땅이 된다 이것은. 이 길쭉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땅은 땅 가치에서 빼야 됩니다. 어찌해야 된다 이거? 감가시켜라 감가. 도로가 있는데 이 땅은 도로에서 밑으로 5m 정도로 밑으로 지금 내려앉아 있는 땅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다 뭔가 행위를 한다. 뭔가 행위를 한다 그러면 행위. 나중에 이제 이거 시험에 나와요. 행위 그러면 앞에 무슨 말이 빠져 있어요? 앞전에 공부했다는 사람은 행위 그럼 뭐가 빠져 있다? 개발이 빠져 있는 거예요. 개발 행위. 우리가 수업 시간은 개발 행위 그러지만 합격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개발 행위 그러면 촌티 나는 거예요. 개발 행위 그러면 행위 그래 행위. 행위 허가 나오냐 이래야지. 개발 행위 허가 나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행위를 한다 그러면 이 상태도 안 되니까 어찌해야 돼요? 땅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한다는 뭐 해야 되고 석축을 쌓아야 되고 흙을 받아야 흙을 받아야 되는데 덤프가 한 대 오면 얼마입니까? 한 차요? 원주는 얼마요? 6만 원. 엄청나게 비싼데 6만 원이면? 3만 원, 1,400원. 예. 지금 거기는 한 템포도 2만 원 한 차 받는데 그러니까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3만 5천도 좀 비싼 편이고 또 2만 원 사면 충분히 받는데 해가지고 여기 갖다 이게 지금 몇 평이니까 이걸 갖다 볶으려면 계산 다 나와요 이거. 그럼 차가 몇 개가 와야 되냐? 계산 쫙 했더니 이 땅을 갖다 쓸모있게 만들려면 이거 40만 원 이상 주면 안 되겠다. 40만 원에다 이거 해가지고 이 땅 가치 50만 원 높여야 된다는 얘기요.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 그러면 이 땅을 만약에 그럼 저렇게 40만 원 샀다 가자. 샀을 때는 투자 가치가 있냐 물어보니까 있대요. 무슨 용도로 쓰는데
지금 평택 화성이 좋은 게 뭡니까? 그러면 평택이 화성인데 좋은 것은 고덕신도시 들어봤나요? 고덕신도시? 예. 대한민국에서 고덕신도시가 지금 삼성에서 100조 그러죠. 100조 투입하고 LG에서 60조 투입해가지고 거대한 신도시 와서 산업 거대한 신도시니까 여기에 지금 공장이 간다 그러면 밑에 있는 하청들이 죄다 갈 거니까 1차 가면 2차, 3차 전부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공장이 된다고 공장이. 그러니까 공장으로 개발하면 딱 좋은데 근데 이 도로폭이 좀 좁습니다. 이런 얘기 다 해요 제가. 도로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거 3,500평 개발 안 되니까 이거 쪼개야 됩니다. 첫 번째 몇 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900평하고 허가가 900평밖에 안 나오니까 두 번째 또 900평하고 900평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아니다 그러면 공장하고 주택까지 하게 되면 1,500평까지 첫 번째 허가 나온다고. 근데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쓸모는 있냐? 쓸모는 있다. 40만 사면 쓸모는 있다 해가지고 알았다 해가지고 이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이해한테 설명해 준 거예요. 설명해 주고 자 이러니까 시어머니가 땅 산다 그러면 얼마 이상은 40만 이상은 사지 마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헐 그러면서 우리 시어머니는 이걸 갖다가 240만 원을 받아서 240만 원에 투자를 하라고 한 사람이 얼마에 사라고? 평당 240에. 왜 240이겠어? 아니 도대체 시어머니가 뭐 하는 분이냐? 시어머니가 마당발.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요. 그 돈도 많은 모양이요. 이분이 서울에 갔다 왔더니 기획도 오리지널 기획한테 걸린 것 같은데 서울에 딱 갔더니 대부분 서울 가면 강남입니다. 강남 갔더니 빌딩이 통째로 부동산 하는데 이제 어마어마한 가서 봤더니 해가지고 가서 봤더니 사람도 많이 있는 거고 들어보니까 그렇다는 거고 왜 여기가 그렇게 비싸냐 그러면 이 지역이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여기는 역세권이니까.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는 역세권입니까? 아닙니까? 왜 역세권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원주역 있죠? 원주역. 왜 없어요? 역세권 돼야 안 돼요? 그 여기라고 인정 안 해줍니까? 얼마 정도인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원주 사람들은 근데 저는 보통 역세권 그러면 250m 뭐 복서이면 우리가 이번 환승하면 500m 잡아주는데 여기는 고덕 신도시에서 거리 재니까 몇 킬로 나요? 6km 나요. 6km. 여기는 여기 들어온다 나중에. 근데 여기에서 얼마 떨어진다? 6km. 여기에서 6km 떨어져가지고 역세권이면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전부 다 역세권이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 이거. 그러니까 설명합니까? 설명했겠죠. 응? 이걸 갖다 240이 아니고 전문가 물어봐도 몇 명인데 40만 넘어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받아왔냐고. 이걸 얘기하는 순간 이 시어머니 땅 사겠어 안 사겠어요? 안 사겠지. 계산해봐요. 이게 지금 몇 평이라고요? 3,500평. 곱하기 평당 얼마씩 사기쳤어요? 200만 원. 얼마입니까 이거? 70억. 네, 70억입니다. 70억. 며느리가 전화 한마디에 얼마를 방해했어요? 70억. 그러면 시어머니가 뭐라 했어요? 시어머니가 야 너 오늘부터 일하지 마라 그러지 않겠어요? 이쯤 된다 그러면 이만큼을 방어했단 얘기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미리 전화했단 얘기요. 미리 전화하면 이런 방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국 어디인가 확인을 해보면 되니까. 근데 미리 전화 않고 이런 상태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방어해볼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열받는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사고 쳤으면 말하지 말고 자, 속 편하게 살아야 되니까. 전이다 그러면 미리 전화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꼭 어떤 사람 전화해가지고 새벽 2시에 전화해가지고 교수님 결혼했나요? 이런 전화 하지 말고 저 미리 밝히면 저는 결혼했고 애가 셋이나 있는데 첫째가 23살이고 첫째가 23살 딸내미입니다. 둘째는 21살이고 대학생이고 군대 간다고 해야겠어요. 셋째가 지금 좀 늦는데 셋째가 7달 돼가지고 늦둥이 봐가지고 7달인데 저는 집이 인천이에요. 인천. 저는 집이 인천이고 인천이면 저는 여기에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고 인천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왔는가. 인천에서 아침에 영동 타고 올라오면 반 죽어요. 막혀가지고 서천문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왜 근데 여기까지 왔냐 그러면 얘가 아직도 이 분유를 먹어가지고 얘만 없다 그러면 애들이 대학생이고 대학교 졸업하고 그러니까 니들이 돈 벌어서 알아서 살라고 좀 나도 좀 일 않고 편히 살게. 근데 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당분간 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하여튼 전화해서 결혼했습니까? 이런 걸 묻지 말고 결혼했습니다. 땅에 대해서 문제 있으면 질문하시고 시험입니다. 시험 오로지 시험 우리는 일단 시험 끝내야 되니까
시험 공부하다 문제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런 정도로 미리 들은 거니까. 그리고 1년 동안 공부하면서 학원비 내죠? 돈 쓸 거 아닙니까? 돈 쓸 거 벌 수 있는 방법은 차에 자기가 물건이 있다 그러면 그 물건을 갖다 가지고 오세요. 부산이 되든 서울이 되든 괜찮으니까 물건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오게 되면 팝니다, 삽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가지고 팔겠다. 팔겠다는 뭡니까? 매도. 사겠다는 뭡니까? 매수. 여러분 보고 계약서 쓰라고 안 할 테니까. 제가 그쪽에 있는 사람을 해가지고 매도다 그러면 여기 누구요? 그 지역에 있는 매수. 매수다 하면 그 지역에 매도 붙여가지고 계약서는 거기서 쓰도록 하고 그럴까 아닙니까? 수수료는 너는 그쪽은 그쪽이고 이쪽은 이쪽이고 여러분한테 줄 거니까 매도 수수료 주고 매수 줄 테니까 하여튼 있으면 한번 가져봐요. 원주가 되든 어디 가든 간에 한번 해보게. 되는가 안 되는가. 아마 아파트 매매 두 건만 한다 그러면은 1년 동안 다니면서 돈 벌걸요? 학원 다니면서. 우리는 중개업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 쓴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중간에 나서가도 중간에 수술 안 받을 테니까 그냥 공짜로 해줄 테니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연결해준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조만간에 지금 진주 계약 쓸 것 같고, 울산도 쓸 것 같고, 제가 하루에 지금, 그게 수요일이니까 수요일날 하루에 6건 했어요, 6건. 6건 해가지고, 분명히 큰 거 쓰면은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누군가 식사 한번 대접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은 봉투에다 얼마 더 들고 올 것이고, 그럴까 하니까 연결은 다 해줬는데, 그러니까 몇십만의 의미가 없지만 몇백 나온다 그러면 사례는 해야 맞지 않을까요? 좋은 거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 보십시오. 자, 우리 노트 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노트 1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부동산 공법인데 부동산 공법. 자, 밑에 박스를 봤더니 1번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번이 도시개발법, 3번이 도시민주환경 정비법, 4번이 건축법, 5번이 주택법, 6번 농지법. 아무리 봐도 부동산 공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란 그런 법은 별도 없는데 왜 부동산 공법입니까? 좀 더 설명할 거예요. 부동산 공법은 이거거든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부동산이란 이겁니다. 부동산이란 토지하고 토지에 있는 정착물. 정착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건축물이에요.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그럼 일단 우리는 시작하기 전에 토지가 이 토지 종류에 몇 가지 있는가 이거부터 빨리 해야 돼요. 토지 종류는 몇 가지냐 그러면 21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땅 종류는 21가지. 미리 좀 살짝 보고 갈게요. 그게 몇 페이지냐 그러면 59페이지. 59페이지 보면 제5장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서 1번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이 우리나라 땅 종류입니다. 땅 종류. 책 59페이지. 책 59페이지 보면 용도, 지역인데 용도, 지역이 뭐라고요? 땅 종류. 우리나라 땅은 종류가 이렇게 있으면 돼가지고 맨 밑에 보면 반가로 1번 도시지역 있죠? 도시지역. 자, 넘겨봅시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4개가 있고 2번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3가지가 있고 3번째 농림지역, 4번째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은 일단 넷 중에 하나예요.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그럼 여러분 현재 어디 와 있냐 그러면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럼 여러분 현재 지금 상업지역에 와 있어요. 상업지역. 여러분 상업지역이요. 현재 와 있는 이 위치가 상업지역이라고. 그러면 다시 옆에 61페이지 봤더니 주거지역은 다시 몇 개요?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해가지고 전용주거가 1종이죠. 일반주거 1, 2, 3종, 준주거 해가지고 주거지역이 6개가 됐어요. 상업지역이 근린, 유통, 일반, 상업 4개가 됐어요. 공업지역이 전용고, 일반고, 중공업 3개가 됐어요. 녹지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3개 해가지고 자, 주거지역이 6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상업이 4개, 10개죠. 공업 3개, 13개. 녹지 3개, 16개. 그리고 왼쪽에 관리지역이 3개, 19개. 농림, 자연환경 해가지고 21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종류가 몇 가지요? 21가지. 그럼 현재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있나 그러면 제가 아직 확인 안 해봤지만 정상적인 분명히 도시지역, 중에서도 상업지역, 중에서도 여기 주차장 바로 뒤가 뭡니까? 풍물시장. 저런 게 무슨 시장이요?
재래시장, 재래. 저게 도매입니까? 소매입니까? 소매죠, 소매. 저는 소매 시장에 있는 땅이 전부 다 뭡니까? 근린 상업지역. 그러니까 정상적인 여기는 근린 상업지역일 거예요. 근린 상업.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와 있냐 그러면 전국에 있는 땅 중에서 도시지역 중에서도 상업지역 중에서 근린 상업지역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땅의 종류가 21가지가 있고,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그러면,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이 있습니다. 또 살짝 봐요. 몇 페이지냐 그러면, 이게 372페이지. 책 372, 봐보세요. 372. 372페이지 보면 2번 건축법 적용대상, 1번 적용대상물, 1번 건축물, 2번 건축물의 용도 종류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에는 수십만 가지가 있는데 그걸 29개로 묶어요. 이제 큰 것끼리 묶어가지고, 자, 1 단독인데 2 공동. 이거를 읽을 때 처음부터 우리는 시작할 때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시작할 때 잘해야 되니까 1, 2, 3 이렇게 읽지 말고 1호, 2호, 3호, 호. 그렇게 해야 나중에 문제를 푼다고, 문제를. 그냥 1, 2, 3 이러면 나중에 첫 문제가 동일호 상호 간의 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하지 아니한다. 그러고 나오면 동일호가 뭔데 동일호를 모르는데. 동일호가 뭐라고요? 1호, 2호, 3호, 4호. 1호에는 몇 가지 있습니까? 1호에 1번 단독주택, 2번 다중주택, 3번 다가구주택, 4번 공간 그러죠. 그러면 1번의 단독을 2번의 다중으로 바꾸는 거 그게 뭡니까? 동일호 상호간이요. 2번의 다중을 3번의 다각으로 바꾼 것은 그게 뭐라고요? 동일호 상호간. 1호 안에서 바뀐다고. 1호 안에서. 그러니까 1번 단독 그러지 말고 1호 단독 2호 공동. 평소에 그렇게 읽어줘야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냥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호가 단독주택, 2호가 공동주택, 3호가 1종 근린 생활시설, 4호가 2종 근린 생활시설, 5호가 문화집회시설, 6호가 종교시설, 7호 판매시설, 8호 운수시설, 9호 의료시설, 10번 교육연구시설, 11 노이자시설, 12 수련, 운동, 업무, 숙박, 위락, 공장, 창고, 위험물, 자동차 관련, 동식물 관련, 자원순환 관련, 교정군사, 방송통신, 발전, 묘지, 관광객, 장례식장 해가지고 28호까지 있는데 3월달 가기 전에 29개 나올 겁니다. 그래서 29가지다. 하나 또 만든다고 이미 입법 예고 확정은 안 되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새로운 거 또 만든다 해가지고 29번을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겠고 처음부터 아예 배울 때 처음부터 이러고 배우죠. 어차피 29개 되니까.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하면 29가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까 땅 종류가 21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무슨 땅이냐 물어보면 도시지역 중에서도 상업지역 중에서 이것은 근린상업이다. 그러면 이 건물은 뭐냐? 이 건물은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건물은 뭐냐 그러면 376페이지 10번 376페이지 10번 교육연구 있죠? 찾았습니까? 10호 교육연구 10호에 4 뭐가 있습니까? 학원. 그게 맞냐? 아니면 앞으로 한 장 넘겨가지고 374페이지 4호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11번 학원. 이게 맞는가? 건축법 배우고 난 다음에 스스로 판단 한번 해보세요. 학원이 두 군데 있으니까 여러분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연구시설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건지 그 해석은 여러분이 못하면 나중에 중개를 못해요. 중개를.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여러분하고 저하고 주로 이제 그런 공부합니다. 부동산 공법이 주로 그런 내용들이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 이렇게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땅 몇 가지? 21가지. 모든 건물 몇 가지? 29가지. 여기에 대해서 공법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정한 규제. 국가 국민들에게 일정한 규제를 가는 법, 이걸 보고 우리가 공법 그래요. 부동산 공법은 아까 봤지 부동산 공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개를 더했다고. 여기 있는 부동산하고 여기 있는 공법을 뭐 해가지고 둘을 더해가지고 부동산 공법이요.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법, 이걸 보고 우리 편의점 본다 부동산 공법이라고 한다. 그럼 국가는 국민들한테 이 토지하고 건축물에다 왜 국가는 자꾸 규제를 할까? 왜 간섭을 할까? 내비두지. 왜 그러는가 그러면 자 우리 국토가 이만합니다. 커배입니까? 작아 배입니까? 작아 배죠. 필요하다고 마음대로 늘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쪽 잡아서 확 늘리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죠. 그 절대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하다. 필요하다고 늘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구증성. 한 번 이용이 잘못되면 원상태로 되돌리기가 어렵다. 무슨 성이요? 비가역성.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얼마 전에 무슨 협정하면서 무슨 협정했습니까? 위안부 협정 안 했나요? 했죠. 하면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불가역성. 그거 봤나요? 불가역성. 그런 단어 나오던데. 봤어요? 못 봤어요? 지금 국내 이슈가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위안부 문제하고 안철수 나간 거하고. 근데 갑자기 또 위에서 또 깍두기가 또 뭐 수소폭탄이 어떠고 저쩌고 그러니까 조용하잖아요, 지금. 또 확성기 튼다 그러고, 또 저준 사격한다 그러고, 몇 배 보복한다. 이런 거 안 봅니까? 공부해나가 안 보면 이네. 부증성 그러면 뭐가 나왔냐 그러면 이제 위안부 문제 이제 더 이상 이제 말은 끝났다는 얘기. 그래서 불가역성 그 얘기가 되는 불가역성 해가지고 불가역성은 우리가 말하는 비가역성 그 말이 되돌릴 수가 없다 이제는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끄러운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끝맺으면 그런 식으로 하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국토는 이 토지라고 하는 이 제한 어떻습니까? 절대량이 유한합니다. 한정된 자원인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효율적인 이용일까요? 여기서 국가가 고민하다가 토지 이용을 개인 자율적 의사에 맡긴 보다 공권력에 의해서 규제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규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규제해가지고 효율적 이용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혼자 달성가 아니고 모든 국민이 더불어서 다 함께 살자 공공분리 증진 이 목적을 달성해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한다. 그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모든 법 1조는 모든 법 1조에는 뭐가 있는가? 이 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이 법의 제정 목적. 이 목적은 뭐냐? 그럼 우리가 이거 공부를 할 때 자 목적 그러면 자 이게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 이걸 따져야 돼. 시험에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어쨌든 공부해야지. 안 나와요.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면 어쩐다고 공부 안 한다고? 좋아.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다음에 실무에 필요해요. 그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근데 이거를 다 알려주려면 너무 많다고 이제 너무 많으니까 시험에도 나오고 실무에도 나오면 진짜 중요한 거고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실무에 나온다 그러면 표시만 표시해주면 제가 뭐라고 쓰냐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실무할 때 꼭 써야 되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때 뭐라고 쓰냐 10월 30일 이러고 써놔요. 10월 30일 우리 10월 29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토요일인데 이날이 시험 보는 날이니까 시험 끝나고 그날 저녁에 건배 한잔하고 그 다음날부터 뭐 하자고 이제 실무 공부. 이거는 수업 시간 설명 못해서 그거를 봐야 된다고. 시험에도 안 나오고 실무에도 안 나온다 그러면 의미가 없으니까 바로 X 그럴 것이고. 근데 이 공법에는 6개의 법이 있다 보니까 법 목적 가지고 시험 문제 내기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목적은 대부분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뭐라고요? 시험에도 안 나오고 실무에도 안 나와요. 그럼 바로 X. 하는데 바로 X 하기 전에 이 생각 한번 하고 공공복리 증진이다. 목적이 시험에 안 나온다. 무조건 뭐라고요? 공공복리 증진이다. 그 생각하고 X입니다. 생각하고 X.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가는 걸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규제를 가는 법이 총 몇 개 있습니까? 물으면 대충 우리나라는 12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몇 개? 그 중에서 우리는 중개거든요. 중개하고 관련되는 것도 수십 개 되는데 일단은 시험 보기 위해서 6개입니다. 6개 법령을 시험 범위로 하겠다 이러고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법이 1번 뭐가 있습니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지문이 너무 기니까 국가는 국토계획법. 우리는 그것도 기니까 줄여가지고 국계법. 우리나라 국토를 어떻게 이용할까 방향을 제시하는 법. 우리나라 국토는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 방향 잡아주는데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12문제 나옵니다. 12문제 나오면 우리는 열심히 해가지고 8문제에서 9문제는 맞춰야 돼. 9문제. 공법이 몇 문제입니까? 공법도 40문제인데 얘가 비중이 커요.
얘 가지고 몇 주 하냐 그러면 4주 합니다. 4주 한다 그러면 한 달입니다. 한 달. 국토개혁법 가지고 4주 합니다. 4주 한 달이요. 홀수 따른 무조건 국계법, 짝수 따른 나머지법 두 개 나누는 거예요. 홀수 따른 국계법, 짝수 따른 나머지법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합격했어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중개를 실무를 해야 돼요. 실무하게 되면 이게 남자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여자가 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이거 확실히 구분되는데 자, 이게 우리가 중개한다 그러면 종류는 크게 나누면 네 가지요. 주택보다 좀 더 어려운 게 상가, 제가 봤을 때 좀 더 어려운 게 공장, 더 어려운 게 땅 이렇게 나가는데 이 주택을 보게 되면 자, 남자가 할까 여자가 할까 비율을 봤을 때 주택은 대부분 8대2 정도로 여자가 높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주택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누구냐 그러면 제가 말하는 이 중개시장에서 말하는 남자는 기본적으로 한 40대 중반 정도 되는 사람을 남자로 치는 거예요. 딱 보게 되면 두 분은 남자네요. 나 봤을 때 20대 30대는 같이 여자들이 할 일 똑같이 하니까 남자를 안 쳐주고 40 중반 되면 남자로 되는데 40 중반 되는 남자가 이제 뭘 해야 될 거냐, 이분들은 주택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세종시 가가지고 중개한다고 아파트가 나오길래 가가지고 띵동해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중개사무소 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아파트 내놓지 않았습니까? 내놨는데요. 좀 한번 방 좀 보게요. 안 열어줘요. 그분이 이러고 보더만은 저 보더만 안 열어주더라니까. 40 중반 된다 그러면 아파트는 이미 포기. 그나마 20% 되는 거에서 뭐는 됩니까? 단독주택은 그래도 남자분들이 좀 먹혀요. 단독은. 근데 아파트는 아예 안 되더라고. 그 대신 상가로 간다 그러면 상가로 가면 전세가 완전 역전인데요. 큰 상가는 대부분 남자들하고 작은 거 여자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7대3 정도 됩니다. 공장으로 간다 그러면 8대2 정도 되고 땅으로 간다 그러면 9.5대 0.2쯤 되는 거 보니까 비율을 봤을 때 그러니까 주로 남자들은 주로 이제 이쪽 위주 공략인데 이쪽 위주로 공략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이것은 가게세 내기가 월세 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중개사무소 가면 대부분 두 분 하잖아요. 연세 드신 남자 한 분하고 젊은 여자하고. 그러면 여자분이 주택 해가지고 뭘 해야 되고 네가 일단 어쩐다 사무실 운영비를 만들고 돈은 내가 볼 테니까 큰 거 한 방씩 터뜨려가지고 돈 여기서 벌고 이 팀으로 많이 나가던데 보니까. 물론 여자들만 하는 데는 저는 이런 거 많이 하는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무슨 얘기냐면 이 땅 하고 싶으면 땅 해야 되는데 강원도에서 23살 먹으면 유권이가 있는데 유권이라는 얘기가 작년 합격했습니다. 교수님 나 이제 나 강원도가 아니라 제주도 땅 전문하려고 그래요. 제주도 땅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저도 땅 하고 싶습니다. 땅 해서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무슨 책을 보고 무슨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 유권이 네 합격 안 했냐? 물어보니까 합격했는데요. 네 공부 다 했다 그러면 아니요 교수님 나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공부한 적이 없다고. 네 다 했다니까. 시작한 적이 없는데요. 이 친구는 시작한 적이 없다고 저는 다 했다 그러고 땅 공부는 따로 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땅 공부는 우리가 국토개혁법 공부하면 여러분 땅에 대해서 몇 프로 공부했어요? 70% 공부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70% 공부는 여기서 했는데 항상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 내가 이거를 시험 보려고 했지. 이 공부를 아까 용도 지역 봤죠? 용도 지역만 알아도 땅에 대해서 50%는 알고 시작하는 거야. 용도 지역만 알아도.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대부분 저는 설명을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만 오로지 시험 위주로 공부만 생각하니까 이걸 가지고 중개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국계법 제대로 공부하면 땅에 대해 70%는 배웠어요. 여기다 나는 농지를 해야 되겠다. 농지 그러면 뭘 더하냐? 농지법을 더하면 농지법이 30% 커버한다면 농지는 끝나는 거예요. 산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산지관리법. 그린벨트 해야 된다. 개특법. 거기에 맞는 걸 추가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 땅 중개가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국토개혁법은 주 내용이 토지입니다. 토지. 전국의 토지를 어떻게 쓴다라고 정해놓은 게 국계법이요. 여기서 땅 공부는 70% 됩니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나오는 법이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은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우리나라 신도시 만드는 법인데 몇 문제입니까? 6문제. 지금 혁신도시 있죠? 그건 전부 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그게 신도시니까. 6문제 나옵니다. 열심히 하면은 3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강의를 일주에 마칩니다.
세 번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도정법입니다. 도정법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데입니다. 이거 철거 싹 하고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철거 싹 하고 건물 다시 지면은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이 일대 지금 여기가 시장 인근이니까 이 일대 건물 싹 철거했다. 철거하니까 건물이 몇 세대냐. 예를 들어 건물이 150세대다. 싹 철거 정비 다시 해서 아파트를 지었다. 몇 세대 지었다. 700세대 지었다. 여기 있는 건물들은 층수가 다 낮죠. 고층으로 올리면 700 올릴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150이 갖고 몇 개 남았습니까? 550이 남았습니다. 550세대 분양하면 분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분양하면 분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다 그러면 건설회사가 바로 덤빌 것이고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덤빌 것이고 근데 지금 분위기는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해요. 지금 분위기는 지금 혁신도시 끝나갈 때 혁신도시 분양 싹 끝난 대부분 근데 뭐가 지금 기업도시가 또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기업도시가 그런 게 크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 그러면 안 되는 거 근데 될 것 같다면 바로 와가지고 뭡니까? 재개발 시작할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도정법은 그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이요. 우리가 앉아있는 구도시 정비하는 것은 도정법, 신도시 만드는 것은 개발법. 도정법에서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6문제 나옵니다. 목표는 3문제입니다. 이것도 일주 공부합니다. 구도시에서 중개하려면 도정법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신도시 중개하려면 도시개발법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네 번째 나오는 법 명칭이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건축법은 모든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절차. 7문제 나옵니다. 목표는 4문제입니다. 한 주 하기는 좀 벅차니까 한 주 하고 2시간 합니다. 자, 5번째 나오는 법 명칭이 주택법입니다. 이 건축법이 모든 건축물의 건축 그러면 아까 모든 건축물에는 2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호 단독주택, 2호 공동주택, 주택이 돼요. 주택. 주택만 건설하고 건설된 주택을 공급, 분양하고 분양이 끝났으면 관리하고 그 절차를 정하는 건데 7문제 나와요. 목표는 4문제입니다. 이거 일주에 끝납니다. 6번째 나오는 법 명칭이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은 농지를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보존할까 그 절차를 정하는 법인데 2문제 나옵니다. 이것은 2문제 나오면 이거 열심히 해도 2문제 힘들어요. 이거 2문제 힘드니까 이거는 그냥 한 문제 정도만 욕심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한 문제 맞추려고 한 주 한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2시간 정도에서 맞춰. 이렇게 해서 공법이 40문제고 최대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건 실력으로 찍는 것이 아니고 실력으로 맞출 수 있는 게 보통 23문제에서 24문제는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과목별로 몇 점은 나와야 60을 맞추려면 24문제는 맞춰줘야 24문제를 맞춰줘야 60이 나오고 하다 안 되면 제가 오늘 지금 마지막이죠? 내일도 수업 있나요? 참 내일이 좀 마지막이 아니네. 그럼 일주일 핑 들어보고 난 다음에 어느 과목이 가장 쉬울 것 같아 만만해 보이는가? 어느 과목이 가장 깐깐해 보이는가 한번 봐보세요. 내일 수업까지 듣고 판단 한번 해보세요. 24문제 맞춰야 60입니다. 하다 안 되면 몇 문제를 맞춰야 돼요? 16문제. 16문제가 몇 점입니까 이게? 16문제가 40점. 안 되면 40점이라도 맞추면 40 밑으로 나면 꽈락이잖아요. 꽈락. 뭐 의미 없는 거지. 40 맞춘다. 공법에서 하다 안 되면 40 맞추면 어제 무슨 수업 했어요? 세법. 그 전날 무슨 수업 했어요? 민법. 그 전날 무슨 수업 했어요? 학개론. 첫날 뭡니까? 중개사법. 월요일날 뭐 했어요? 중개사법 하니까 중개사법 교수님 뭐라고 합니까? 얘기하죠? 앞으로 공법은 분량이 이따맣게 많으니까 여러분 해봤자 그 40 맞추기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공법 40만 맞추면 자기가 어쩐다고 90 맞춰가지고 내가 몇 점을 도와줘가지고 20점을 도와줘가지고 할 테니까 이런 얘기 안 하던가요? 저한테 얘기했는데 자기가 도와줄 테니까 저보고 얘기했어요. 저보고 이겨서 공법 살살도 된다고. 내가 중개사법에서 도와주고 대신 약속했으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40 맞춰도 된다고. 그냥 고맙죠. 그럼 저는 고맙다 그러면서 쪽팔리게 40 어딨냐고. 그래서 나도 내 자료를 몇 개를 맞춘다고 24개를 맞춘다고 이러고 강의할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24개는 실력으로 풀고 몇 개 남았어요? 16문제는 찍어가지고 반타작만 해도 8개 맞추면은 2개 더하면 우리가 32개니까 80점 맞추겠네.
7, 8월 가게 되면 찍는 방법, 찍는 것도 실력입니다. 막 찍어서 우리 시험이 오지선다니까 막 찍어서는 절대 안 돼. 찍는 것도 방법이 있는 거요. 거기에 맞춰서 찍어야 돼요. 그러면 은근히 많이 맞죠.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6과목 중에서 민법이 분량도 많고 공법도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민법은 그래도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는 내용들인데 공법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공법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저랑 같이 이런 공부하게 되는데 노트 1페이지 펴고 이래서 노트를 왜 만들었습니까? 설명합니다. 노트 1페이지 시작합니다. 노트 1페이지가 뭐냐 그러면 이걸 왜 만듭니까 하면 잠깐 제가 설명했는데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했던 내용들이 아니에요. 책에 있는 말들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썼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하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앞에서 떠들긴 열심히 떠드는데 근데 뭔가 말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열심히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따라 쓰면 집에서 봤을 때 왜 쓴지도 모르고 열심히 따라 쓰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거 안 듣는 거예요. 내용도 이해 못하고 써놓고 왜 쓴지 모르니까 아예 그러지 말라고 제가 쓰는 거 아예 싹 써놨어요. 노트에다가. 지금 싹 써놓은 게 지금 봐봐요. 1번이 그거 아닙니까? 2페이지 보면 1번 부동산 공법이란 토지하고 정차물에다가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정한 규제를 가한다. 왜 하냐? 국토가 한정돼 있으니까 한정된 자연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달성의 목적은 공공복리 증진이다. 그래서 규제가 한다. 그게 부동산 공법 이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니까 이 노트 만들게 된 계기는 그겁니다. 어쩌라고요? 쓰지 말래요. 쓰지 말고 무조건 듣자고요. 듣고도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질문하자고요. 질문. 집에 가서 보면 쓴 내용이나 노트 내용이나 똑같이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될 수 있으면 들어야 돼요. 다시 1페이지 가가지고 1페이지 7번 보게 되면 1페이지 맨 밑에 7번 영어 해설입니다. 영어 해설. 이 영어 해설은 뭐냐 그러면 62페이지 보면 영어 해설이 있는데 영어 해설이 나오게 된 계기는 뭡니까 하면 지금부터 6년 전에 제가 경기도 6년 된 것 같은데 용인에서 수업을 하는데 한 학생이 4월 달에 와가지고 시작합니다. 4월 달에 와서 자 학원 와가지고 자 부원장님한테 4월 달에 와가지고 나 지금부터 중개사 공부 시작한 지금부터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충분하고 있잖아요. 앞전 거 동강 있으니까 지금부터 충분히 가능해요. 이렇게 분명히 설명할 거란 얘기요. 그러면 4월 달부터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5월 달부터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7월 달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이하게도 정상적인 사람은 안 되겠지만 비정상적인 사람은 7월 달부터 한다고요. 나중에 알려줍니다. 이 법대 언니라는 이런 사람들은 법대 언니는 7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10월 달에 딱 합격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법대 언니가 무슨 뜻일까요? 법대. 그 사람 어디 다녔다고? 여기 다녀가지고 모든 건 우리가 뭡니까? 여기서 좀 공부를 원체 많이 해야 되니까 민법은 안 봐도 선생보다 더 많이 알아요. 공부를 오래 해가지고 결혼 패스를 못했지만 선생보다 더 많이 알고 경제 이쪽도 선생보다 더 많이 알아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 친구는 7월 달에 와서 한 방에 딱 끝내더라고요. 그것도 고독 좀 해가지고 정상인이 아니란 얘기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안 되지만 이렇게 비정상적 7월도 되는데 4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지금부터 해도 됩니까? 됩니다. 근데 학원은 헐수달에 한다는데요? 그러면 부원장이 뭐라 하냐? 물론 헐수달이 맞는데 봐보세요. 공법이 이렇게 6개 법이 있다 보니까 이번 주 들어가든 다음 주 들어가든 어차피 법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4월 달에 강의 듣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힘들어 죽겠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너무 힘드는데 그랬더니 동강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셔. 죽을지 살지 모르고 열심히 공부하니까 8월 달쯤 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거의 이제 레벨이 맞아지는 거예요. 이제 숨쉴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8월 되니까 숨쉴만 하니까 교수님 같이 점심 식사를 한번 할까요? 같이 갑시다. 점심 식사하는데 그분이 저보고 하소연한 거예요. 내가 4달 동안 공법 때문에 반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왜 또 공법입니까? 아니 다른 과목 어떻게 해보겠던데. 이거는 봐도 책을 봤더니 분명히 100% 한글이고 영어도 없는데 한글인데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글자는 한글인데 뜻은 전부 다 이게 한문이거든요. 한문. 글자만 한글일 뿐이지. 차라리 한문 써놨으면 이해라도 쉽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4달 동안 이거 찾으면서 너무 힘들었더라. 그래서
아, 그럼 학생들은 책을 읽어가지고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식사하면서,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시험 합격하고, 합격하면은 내가 합격할 때 제작 돌 테니까 합격하면 책을 이렇게 새 책을 하나 줄 테니까 당신이 처음 읽었을 때 모르는 것들 거기다 전부 다 밑줄 한번 쳐봐요. 그럼 내가 그 해설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자료를 주면은 쉽지 않을까? 너무 좋은 생각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시험 봤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해야 되는데 떨어졌어, 이 사람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제가 약속했으니까 주면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 해준대. 아니, 그래도 해줘야지. 이 학생이, 아니, 내가 합격하면 한다 했지 떨어졌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너한테 줄 거 같는데 안 해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좋다 싫으면 말해가지고, 자, 그때부터 11월, 12월, 1월, 2월, 이때가 대부분 처음에 공부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숙제 내면 숙제. 자, 오늘부터 집에 가가지고, 자, 배운 내용. 우리는 절대 예습은 하지 말고 복습, 책은 복습하는데, 복습하면서 뭐 하느냐면, 여러분 읽을 때 모르는 단어를 최소한 10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찾아오세요. 무조건 읽으라고 찾아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찾아온 이걸 갖다가 몇 년 동안 모았냐? 3년 동안 모아놓은 게 거기 있는 영어 해설이에요. 이 영어 해설은 제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럼 우리도 모르면, 여러분 책 읽다 모르면 100% 뭐 찾습니까? 네이버 뒤져, 네이버. 저도 네이버 다 뒤져가지고 해놨어요, 이거.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6개 법 순서들 해놓고, 가, 나, 다, 라 순서를 했으니까 찾아보면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보느니 차라리 노트 보고 공법만 노트 보고 찾아보는 게 훨 빠를 것입니다. 이런 얘기고. 근데 노트 보니까 거기 안 나와 없는데요. 그럼 방법 없죠. 없는 것은. 없으면 어쩌래 여러분들이 또 찾아가지고 오세요.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오래 고생했지만 내년에 또 공부하면 이분들 후배들 아닙니까? 후배들이라고 편리하게. 나는 고생해서 했으니까 니도 고생해야 된다. 이런 사고 가지고 있으면 국가가 발전이 안 돼, 발전이. 내가 고생했으면 그 뒤에, 우리 뒤는 무조건 좀 더 쉬워야 되는 거야. 똑같은 거 반복 안 되니까.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좀 찾아서 갖다 주세요. 그럼 계속 추가 해가지고 내용을 좀 더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일단 노트 만들어 놨으니까 노트 좀 활용하시고요. 그럼 이제 잠시 쉬고 이제 2페이지부터 시작합시다.